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피처 M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었고요. 마침 이제 이런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하나 볼게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 M이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포스코 퓨처 M의 이제 유상증자 발표 내용을 보게 된다면 공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네, 공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 M 유상증자 공시이고요. 네, 일단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 신주의 종류와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이요.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유상증자 말 그대로 유상입니다. 공짜가 아니라고요. 네, 공짜가 아니라고요. 돈을 받아야 돼요, 회사가. 증자, 주식을 늘리는 행위예요. 우리 회사는 돈을 받고 주식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어. 쉽게 말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팔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것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주식을 찍어서 공짜로 주면 무상증자지만 돈을 받고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 대금이 그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돈으로 나는 운영 자금으로 쓸 거고 시설 자금으로도 쓸 거고 타법인 취득 자금으로도 쓸 거야. 라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존 주식의 희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유상증자의 첫 번째 문제는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가치가 좀 훼손이 되겠죠. 물론 늘어난 주식 수만큼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일종의 판매행위입니다. 판매행위입니다. 근데 시중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시중에 이미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주식이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판매를 할 건데 10만 원에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냥 가서 사죠. 그렇죠? 안 팔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인해야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할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8만 원. 보통은 1, 20% 할인은 기본이니까요. 네, 8만 원. 그러면 시중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새로 찍어내는 주식이 8만 원이네? 그러면 나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할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포스코 퓨처엠의 할인 이제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 95,800원. 그쵸 보이시죠? 예정 발행가 95,800원. 즉 할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보통 이제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기업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하는 유상증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앞단에선 삼성 SDI도 있었고 여러 중소형주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잡주들은 이런 유상증자를 되게 빈번하게 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아, 그래. 내가 주주로서 당장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낸다 쳐. 이 유상증자로 인한 급락을, 그래, 나 참고 버텨볼게. 소위 말하는 존버라는 거 해볼게. 라고 칩시다. 근데 다음에 유증을 또 안 한다는 법이 있어요. 정관상 유증 발행 한도가 아직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즉, 이런 무자비한 유상증자는요, 이 3종 세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할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할인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믿음이 하락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는 요게 문제입니다. 네,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너무 돈을 잘 벌면서 간혹 이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경쟁에서 이겨볼게. 현재 우리가 호황이고 우리 회사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이 시설 투자 좀 하고 생산 라인 좀 늘려갖고 내가 경쟁에서 좀 제대로 이겨볼게. 그래서 나 매출액 늘리고 영업이익 늘려서 주주한테 보답할게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뭐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포스코 피처엠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좋지 않죠. 2022년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을 한 1,600억 정도 달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다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다 날라갔습니다. 네, 순이익으로 보게 된다면 이미 적자이고요. 포스코 피처엠, 삼성 SDI 볼까요? 얘도 상태가 메롱이죠. 네,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조 5천억, 그 다음에 2천억, 그 다음에 적자. 이게 이제 삼성 SDI고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도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감이 너무 미어터져 갖고 감당이 안 되는 실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이 7조, 예, 11조, 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을 할지언정 금방금방 회복을 해요.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얘가 호황인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유상증자냐 아니면 얘가 불황인데 당장 운영 자금이 없고 채무 상환 자금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무실 월세 내려고 그러려고 하는 유상증자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으로 호황 속 유상증자였었고요. 불황 속 유상증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 SDI랑 포스코 퓨처엠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는 안목을 좀 기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시 보는 법은 간단한데요. 일단은 네, 얼마나 발행하는지 봐야겠죠. 네, 신주의 종류와 수 얼마나 발행하는지 봐야 되겠고 어디다 쓰는지 봐야 되겠죠. 자금 조달의 목적, 시설 자금이냐, 네, 운영 자금이냐, 채무 상환 자금이냐, 타법인 취득 자금이냐 이런 것도 먼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증자 방식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증자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공모, 그리고 주주 배정, 그리고 삼자 배정. 그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일반 공모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누구나. 주주 배정은 주주만 참여 가능합니다. 주주만. 삼자 배정은 회사가 지정한 특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워렌 버핏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워렌 버핏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형, 어떤 식으로 투자할래? 우리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가자. 그럼 워렌 버핏만 참여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즉 지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하고 주가가 급등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인식하죠. 대부분 악재로 인식하죠. 자, 그럼 우리 해석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말이죠, 다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냥 극단적인 예로 여기 채무상환자금,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과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야, 유상증자를 해서 즉 주주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일반 공모 제가 뭐라 그랬죠? 누구나 주주한테 손 벌려서 또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지나가는 아무개 씨한테 손 벌려갖고 그 돈으로 직원도 월급 줘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구나. 근데 딱 봤더니 회사가 너무 적자가 연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작은 회사 한번 볼까요? 라닉스. 라닉스라는 회사 보시면은 예전에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스크롤 올려보면은, 네, 4월 2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560만 줄 더 찍어낸다고 공시를 한 적이 있죠. 스크롤 좀 내려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잖아요. 아, 주주들, 나 돈 좀 줘. 회사 운영할 돈이 없네. 아, 나 돈 좀 줘.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나 돈 좀 줘. 네, 그 공시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주한테 돈 먼저 빌려보고 손 딱 벌려보고 안 되면 지나가는 아무개 씨한테 돈 빌려갖고 나 빚 갚고 사무실 월세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하겠다라고 공시한 거예요. 그게 라닉스. 자 보시면 그래서 라닉스 같은 경우는 내려볼게요. 1792원 예정 발행 겁니다. 이거 확정은 아니죠. 7월 4일날 확정된다고 써 있잖아요. 예정 발행가를 1792원에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도 까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주가는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370원입니다. 할인을 그래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얘는 주식수가 늘어나죠. 네,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악재. 네, 그리고 할인율도 높죠. 그래서 악재. 거기다가 회사가 어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데 실패했나 봐요. 네, 모으지 못했나 봐요. 제3자한테 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운영자금 월급 필요하고, 네, 사무실 월세도 내야 되고 빚도 까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주주한테 빌리는 거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아무개 씨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지금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좀 줘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상태 안 좋죠. 알릭스 회사 보시면은 영업이익 적자, 매출액도 뭐, 네, 상태 안 좋죠. 순이익도 뭐, 상태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자가 연속되고 있고 업황이 좋지 않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 벌려갖고, 손 벌려갖고 유상증자해서 그걸로 주식 좀 팔아갖고 운영자금 충당해서 상장 유지해보겠다라는 공시예요. 되게 나쁜 공시죠. 안 좋은 공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만나게 되면은 유상증자 공시 보는 법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클릭하시고 보세요. 그냥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할인하는 거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야? 어떤 방식인 거야? 그럼 보셔야죠. 그걸 봐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내가 보유한 주식이 버틸 만한 주식인가, 존버해도 되는 주식인가, 아예 아니다 팔아야 되는 주식인가 판단을 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라닉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나쁜 공시입니다. 반면 삼자배정 공시도 있어요. 네,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유상증자 결정 작년 이제 그 12월 달에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정 공시가 있었던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증자 방식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삼자 배정.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투자해 주기로 했나 봐요. 네, 당당하게 삼자 배정 공시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수도 적지 않죠. 1790만 줄 더 찍어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삼자 배정도 이제 그 참여 주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3자 배정이기만 해도 일단은 좋은 거니까요. 스크롤 3자 배정 유상증지는요. 유상증자 공시는 딱 보면은 그냥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세요. 끝까지 이렇게 쭉쭉쭉 내리세요. 네, 쭉쭉쭉 내리세요. 내리면은 나와 있죠. 네, 누가 참여하는지. 네, 베노티의 날과 위대인 투자조합에서 유상증자를 참여하기로 했고, 우측에 이제 보시면 제가 화면을 켜놔갖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네, 800만 주, 990만 주 각각 참여하기로 했고 1년간 보호 회수된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만났을 때는요, 이런 내용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네,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공시를 했을 때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이때 사셔야 된다고 강의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은 앞에 이제 올라간 업데이트 영상이 있을 건데, 왜냐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 K방산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초호황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하고 있는데 감당도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일감이 계속 들어와요. 네,
그리고 더더더 들어올 것 같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러우 전쟁뿐만 아니고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초대박이 터졌던 것도 맞는데 중동에서도 그 후에 터졌죠. 지금 인도도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방위비 협상에 들어가고 있죠. 내가 너네 왜 지켜줘야 돼? 미군 철수한다, 미군 줄인다, 이런 압박을 동맹국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특정 유럽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들도 지금 다들 방위비 올리겠다고, 네, 예산 올리겠다고 지금 다 속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전부 다 어디 가겠습니까? 네, 방산기업들 수혜로 이어지게 되겠죠. 네, 그 중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상증자 발표로 물론 그 후에 유상증자 정정이 있었습니다만 유상증자 발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되겠죠. 할인 판매를 하겠죠, 당연히.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파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로 인한 마이너스를 만약에 이제 수치한다면 마이너스 10만큼이라 마이너스 칠게요. 근데 성장 속도가 지금 플러스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유상증자들은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충분히 이겨내겠는데 그러면 매수했을 돼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우리 대기업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 SDI 얘는 2차 전지는 대표적인 불황 섹터잖아요. 에코프로, 삼성, SDI, 포스코, 피처 전부 다 불황 섹터라서 지금 수년째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얘 유상증자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 할인 판매하는 거, 기업 신뢰도 떨어지는 거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만큼의 충격파가 있지만 업황도 마이너스 20이에요 지금. 그럼 합쳐서 마이너스 30이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K방산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 20이니까 상쇄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중에서 최악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라니스처럼 당장 기업도 적자가 연속되고 있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돈 벌려갖고 빚 가고 월세 내고 직원도 월급 주려고 공시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피하셔야 돼요. 답 없어요. 나중에 운 좋게 뭐 주가 조작 같은 거 해줘갖고 주가가 급등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사실 그런 회사들은 답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증자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강의 한번 담아봤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불황 기업들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들은 잘 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대형주 순환매매 매매할 때 이왕이면 그 호황 섹터들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이거 사셔야 됩니다. 엔터 사셔야 돼요. 조선 사셔야 돼요. 방산 사셔야 돼요. 건설 사셔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악재가 떠도 그 중에 반 이상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돌발 악재 뜨면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유상증자는 아니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앞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그 후로 계속 올라와요. 사셔야 된다니까요. 이때 제가 사라 그랬잖아요. 3월달에 사라 그랬잖아요. 사셔야 된다니까요. 올라가죠. 악재가 마이너스 10이긴 한데, 마이너스 10이긴 한데, 근데 업황이 지금 플러스 30인데요. 그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호황인 섹터의 종목들 또는 호황인 기업의 종목들 또는 분위기 너무 좋은 기업들이 이왕이면은 순환매 투자하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악재들 이겨내요. 물론 못 이겨내는 악재인 경우들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이겨내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불황인 애들은요 웬만하면 못 이겨내요. 나락갑니다 진짜로. 지하 밑에 지하 있는 걸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불황 기업들이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뭐 유상증자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룹을 나락으로 보내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강의였었고요. 최근에 의외로 유상증자 공시가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있는데 그 텔레그램에는 이런 그 호황 섹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심 종목, 그 호황 섹터 중에서도 관심 종목 그리고 레포트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놀러와 주시면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